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서출판북가 대표 이웅현입니다. 날씨가 아침엔 겨울이었는데 이제 오후에는 또 봄이 됐다, 그죠? 다시 인생의 봄으로 가고 싶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 제가 이제 출판을 시작을 하게 된 게 그림책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림책을 갖고 나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나 손자들이나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그림책과 치매 예방으로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냥 일반 아픈 것보다 치매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이제 젊은 층들도 있기는 하지만 40, 50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할 것 없이 40, 50대 정도의 이 건망증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망증이 되면서 예전에는 사실 치매라는,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치매라는 그 자체를 몰랐었죠. 그때는 그냥 건망증이다. 그리고 뭐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치매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건망증은 진짜 그냥 단순한 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 깜빡깜빡하죠.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살짝 코치를 해주면 기억을 해내고, 이런 게 건망증이기 때문에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이 감퇴가 되면서 이제 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언어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언어 능력이 저하가 되고 시공간 파악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잘 모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인격 변화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인격 변화는 정말 순하던 분이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개팍해진다든지, 평상시에는 정리정돈 그렇게 잘 하시던 분이 정리정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건망증의 증상들을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를 놓고 보는데요. 이제 치매의 증상들을, 건망증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치매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언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인데, 물건 이름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명칭 실어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로 길을 잃고 헤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이제 진행이 되면 자기 집을 못 찾는다거나, 집 안에서 안방과 주방, 화장실을 구분을 못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능력 저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단순한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 7,000짜리 샀는데 10,000원 주고 3,000원 받아야 되는데, 이제 3,000원을 받는 걸 이제 주면 그냥 받아오는, 덜 받아도 더 받아도 계산이 안 돼서 안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주변에서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게 이제 성격 변화, 감정 변화입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닌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데, 이제 치매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이 이제 놀라는 거죠. 왜 이러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뭐 그 뒤에 예를 들어 놓은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법들은 지금 뭐 요즘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치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예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은 꾸준하게 뇌를 자극시키는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뇌 자극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머리를 다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어디 뭐 낮은 데 지나가다가 머리를 툭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서 슬쩍 그냥 발꿈치 맞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1시간 정도 자기한테 맞게끔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생활, 자극적인 섭취, 음식 섭취, 그리고 이제 뇌 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 자극적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맵고 짜고. 근데 이 사람의 5가지 즐거움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즐거움을 사실 조금 줄이라는 얘기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금주금연, 뭐 금주금연은 예, 치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술은 이제 술이라고 안 하죠. 그냥 뭐 밥 먹을 때 한 잔 정도의 반주는 그냥 음식으로 칠 수가 있는데, 내가 살짝 취한다라는 느낌으로 마시면 그건 이제 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될 수 있으면 끊는 게 좋고요.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게 좋고요. 이 담배는 백해무익, 내한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담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항상 즐겁게 생활을 한다. 즐겁게 생활하고 싶지만 옆에서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많죠. 그래도 마음가짐을 좀 즐겁게 하시는 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한 6시간 정도는 충분한 수면을 해주시는 게 사람이 신체 리듬을 만들어 나가고 신체 리듬을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뭐 3당 오락이니 뭐 4당 오락이니 이런 말들 많았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은 7시간 자는 애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했습니다. 4시간 자고 대학교 붙어야지 해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이제 수면이 사람 신체에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상 치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이제 병이 아니고 우울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이제 무기력감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초기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은 뭐 그 병원을 가셔서 의사들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울증 증상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치매로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기 진단, 전조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서 일찍 진단을 받으시면요, 이게 치매가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릴 거 1년, 3년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로 가는 그 시간을.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으면 조기 진단을 받으셔서 약물 치료 병행해서 병원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그 치매로 가는 시간을 많이 늦출 수도 있고, 그러다가 치매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활을 즐겁게 하시다 보면 뇌 자극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4가지 한번 적어봤는데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기, 코를 막은 채 음료 마시기, 서지 않는 손 사용하기, 사람들과 유대관계 유지. 이게 이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한 7시나 8시쯤 저녁 먹고 앉아서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해서 아침부터 쭉 되뇌어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 오늘 이걸 했었고 이걸 했었고 이걸 할 때는 어땠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뇌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뇌 자극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를 막은 채 음료 마시기나 서지 않는 손 사용하기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를 막고 음료를 마시면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하면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보기 때문에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를 막고 음료를 마시면 후각이 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뇌가 순간 당황해요. 내가 전에 이걸 마셨을 때는 살구 냄새가 났는데 아니면 유자향이 났는데 왜 아무 냄새도 없지?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으면 맛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혼란이 오면서 이게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뇌를 자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지 않는 손 사용하기 같은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왼쪽은 우뇌를 많이 사용하고 오른쪽은 좌뇌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런데 태어나기는 왼손잡이가 상당한 비중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릴 때 혹시 왼손으로 밥 먹다가 엄마한테 꿀밤 맞아보신 분? 이게 이제 모든 생활이 오른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왼손을 못 쓰게 하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잡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어릴 때 왼손을 썼던 기억은 없어요. 왼손을 썼던 기억은 없는데 제가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 하거든요. 글씨도 웬만큼 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양손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제가 어쨌든 오른손으로 밥 먹는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왼손잡이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오른손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치면 의도적으로 왼손을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걷기나 가볍게 달리기 운동들 하시죠. 운동장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그죠? 운동장 따라 돌면. 반대로 돌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신체 기능이 내가 지금까지 쓰던 기능과 반대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야기를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용,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놀이들,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놀이들. 손과 두뇌를 사용하는 놀이는 모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손을 많이 쓰고 뇌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죠. 하투 치면 치매 안 걸린다 하더라.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20년, 30년, 뭐 많게는 4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투를 갖고 하는 놀이가, 그죠? 너무 이제 식상한 거예요. 뇌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퍼즐 맞추기라든지 보드게임. 요즘 이제 이 보드게임 2명이 앉아서 4명이 앉아서 3명이 앉아서 이제 게임은 어쨌든 겨루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한 2, 3만 원대에서 앉아서 한 30분, 1시간을 가볍게 놀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만든 보니 그린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보니 그린이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시나요? 네, 보고 그린다라는 뜻을 이제 합성화해서 이제 상표화한, 브랜드화 시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본이 그린이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애들 독서 지도를 했었거든요. 한 10년, 한 15년 전쯤에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책 읽는 것도 숙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읽으라 하니까, 선생님이 읽으라 하니까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읽었다고는 하는데 머릿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책이 좋아서, 책이 재밌어서 책을 보는 아이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1년의 기획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온 보니 그린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을 통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기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는데 집에서 혼자서도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보니 그린이라는 게 이제 읽고 그리고 만드는 동화책.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구성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 그린은 이제 보니 그린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책의 구성 방식에 대한 디자인 등록대가 있고, 이 책의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제가 2019년도에 특허 청장상을 받았어요. 이 책으로 청장상을 받아서 아이들한테는 접목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고 이제 직접 책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는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렇게 이제 접목을 많이 시켜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면 치매 예방 활동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그림 그리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스케치된 거 복사해주고 위에 색칠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이거 보니 그린이를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책을 하나 만들어 보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가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시리즈가 나와 있고요. 이 책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넘기면 일반 동화책이에요. 근데 펼쳐집니다. 펼쳐지면 동화책이 있고 여기에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를 읽고 여기에 색칠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넣게 하는데,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요 그림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느님이 빨강, 파랑, 노랑 물감을 부엉이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색칠을 하고 해서 다른 내용이 가는 거죠. 산신령이 부엉이의 물감통을 뺏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아이들이 10명이면 이야기가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각 장마다 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면 이 책이 쉽게 뜯어지게끔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뜯어지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놨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끈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다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하고 나면, 스토리 완성을 하고 나면 묶어서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책이 2권이 됩니다. 원래 동화책, 내가 만든 그림책. 이제 요 구성으로 해서 제가 이제 특허도 받고 상표 등록도 하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4가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니 그린이는 이제 재미있게 읽고 신나게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서 내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림 원본이 있고 밑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편집해서 하나의 구성을 갖고, 그리고 이제 동화는 지금 이제 이게 책이 4가지인데, 나도 색깔을 가지고 싶어요랑 이빨 빠진 낙타는 이 책 안에, 그림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나기랑 미운 오리 새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책 뒤편에 이야기만 별도로 동화책처럼 구성을 해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나고 한번 동화책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화를 먼저 보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색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책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색칠해서 만든 책입니다. 두 권인데 책이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는 이제 비슷하게 갔죠, 색이.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안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다르게 갑니다. 똑같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림만 그려서 똑같이 그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내가 똑같이 그릴 수 있느냐, 똑같이 색칠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도 괜찮고, 내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동화책을 하나 만들어서 내 손자에게 할머니가 만든, 할아버지가 만든 그림책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이제 아이들이 활동한 샘플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요게 수업을 통해서만 일단 진행을 하거든요.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수업이 끝이 납니다. 수업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진 책을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경연대회를 펼쳐서 아이들끼리 또 인기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 점수를 매겨서 이제 뭐 상품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블럭에다가 인쇄를 해서 퍼즐로 맞추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퍼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들 쪽에서 치매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 활동들이 갖고 하는 게 99%가 아이들이 갖고 하는 거를 갖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 퍼즐을 갖고 놀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왜 하냐 하면 소근육 발달, 그리고 이제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게 어린 시절에 손을 많이 쓰게 하고 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하는 게 뇌 발달에 좋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겁니까? 지금까지 좋게 유지해왔던 내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뇌를 자극을 시켜서 내가 잠자지 않게 그럼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뇌를 자극을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은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매 예방을 하고 뇌 자극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물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매 예방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내 뇌를 잠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뇌는 좌뇌 우뇌라고 얘기를 하죠. 좌뇌 우뇌 두 개 합쳐서 두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뇌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으로 하고 학습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좌뇌가 합니다. 그래서 이 뇌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뇌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좌뇌를 사용을 많이 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뇌 촬영에서. 근데 우뇌는 좌뇌에 비해서 10%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뇌를 15%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IQ가 2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조사법으로 조사를 하면 IQ가 500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IQ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최대 수치가 200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뇌는 아직도 보관되어 있어요. 연구를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뇌를 12% 우뇌를 12%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우뇌를 자극시켜서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이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왼손을 쓰면 우뇌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왼손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왼손잡이들도 우뇌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뇌는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림을 탁 찍어내는 게 우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자네는 이 찍어낸 역할을 하나씩 오른쪽에 선생님 있고 촬영하고 있고 어르신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누가 있더라라는 걸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자네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네가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냥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한꺼번에 퍽 쏟아낼 수가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되게끔 얘기를 해나가는 이 부분도 자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네랑 우뇌랑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근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증상들이 대부분 우뇌가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뇌를 활성화를 시키고 우뇌를 자극을 하면 치매 없이 여생을 보내시다가 편하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따가 활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시죠? 즐거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내가 즐겁고 항상 활발하고 하면. 그래서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운동 경기에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저는 단순하게 축구라는 종목을 알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축구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즐기는 사람은 내가 아는 모든 거를 다 포함을 해서 내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운동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항상 즐겁게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락자도 제가 디자인 등록을 해놓은 글씨거든요. 저도 항상 즐겁게 살자라는 주의라서 이 한동안 쟤를 만든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됐어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만들든 인쇄물을 하든 작게 쟤를 항상 넣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없는 거예요. 락자라는 글씨가 제가 했던 결과물들에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집어 보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6년 만인가 제가 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고 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웃으시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안 웃는다는 거. 근데 이 웃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게 쌓여서 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지금의 분위기가 저는 조선시대에 다 배려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고려시대는 남녀 차별도 없었고 특별하게 뭐 지위 고하가 그 벼슬 자리가 있기는 있었지만 지위 고하에 의한 차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었는데,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사대주의, 유교 사상 뭐 이런 것 되면서 양반, 상놈 나눠지고 장유유서라 그러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아졌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이제는 사실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셔도 되시잖아요. 아닌가요?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퍼즐 놀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어떤 활동을 하든 자꾸 몸을 놀리고 손을 자극하고 뇌를 자극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면 좋겠고요.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시면 치매가 뭐지? 그러니까 치매의 치자도 생각을 안 하면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뭐 그런 자녀들은 안 계시겠지만 자식이나 주변에 누가 스트레스를 준다. 내가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주네? 개무시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웃으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